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9번째 특허는 날리고 이름은 뺏긴 찰스 구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 타이어와 콘돔의 아버지 찰스 구디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타이어는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경우는 늘 10위권 안을 지키고 있고, 금호 타이어는 중국에 매각이 되었지만 20위 안쪽에서 선방 중이며, 넥센 타이어 역시 금호 타이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선두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탑5 안에는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미쉐린, 피넬리, 콘티넨탈, 브리지스톤, 구디어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찰스 구디어와 구디어 타이어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음을 먼저 밝히며, 왜 그가 타이어의 아버지, 콘돔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무의 변화. 인류가 천연 고무나무를 발견해서 그 수액을 사용한 것은 대략 기원전 160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앙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유액을 말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500년경의 이집트에서도 아카시아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코미를 활용해서 그것을 접착제와 미라의 방부 처리에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인들이 고무를 사용하게 된 것은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아이티 섬의 원주민들이 파라고 나무 액으로 고무공을 만들어 노는 것을 본 다음부터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유럽에 이 고무를 전파했지만 천연 고무는 기온이 높아지면 녹아내리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무척이나 적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죠. 그러던 중 1770년 영국의 화학자 프리스틀리는 고무가 종이에 연필로 쓴 자국을 지워버리는 목적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며 지우개로 사용하기를 추천했습니다. 1783년에는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이 수소로 작동하는 열기구를 제작하면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고무로 칠한 천을 사용해서 열기구의 원료로 사용을 했고요. 1803년에는 세계 최초의 고무 공장이 파리에 세워지면서 의료기구에 사용되는 고무관, 옷을 졸라맬 때 쓰는 고무띠, 방수 기능을 가진 고무 구두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1823년에는 영국의 화학자 맥킨토시가 인도산 천연 고무로 우비를 만들었는데, 이 우비는 훌륭하게 빗물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빗속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옷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영국의 레인코트 전문점 맥킨토시의 유래라고 합니다. 2. 찰스 구디어의 활약.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고무의 쓰임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의 제한을 풀어버린 인물이 바로 찰스 구디어라고 할 수 있죠. 1800년 코네티컷주 뉴헤이번에서 태어난 구디어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철물상에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그는 추위와 더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고무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먼저 헤이워드란 사람이 고무에 황을 섞어서 난로 곁에 놓아두자 고무가 마치 가죽처럼 단단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디어는 헤이워드의 회사를 인수했고, 그에게 고무에 황을 섞는다라는 지식을 전수받게 되었죠. 그러나 헤이워드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비율과 정확한 온도는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디어는 최상의 비율과 온도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됐죠. 1839년 어느 날 고무에 대한 실험을 하다가 고무 덩어리를 실험실 창고 위에 두고 점심을 먹으러 갔던 그는 식사를 마치고
실험실에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책상에서 고무덩어리를 가지고 놀다가 책상 위에 있던 캔 하나를 뒤집어 엎었던 거죠. 화가 난 구디어는 고양이에게 고무덩어리를 집어 던졌고 고무덩어리는 난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난로의 열에 그을린 고무덩어리는 탄력적인 데다가 은은한 광택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구디어는 고양이가 엎었던 캔이 분말 유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천연 고무를 안정화시키는 적당한 온도와 가열 시간, 고무와 유황의 비율 등을 완벽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디어는 1844년에 가황법으로 특허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 가황법은 비교적 간단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매킨토시 앤 컴퍼니에 고용이 되어 있었던 토마스 행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독자적으로 가황제를 발명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역시 1944년 구디어가 고무가항법을 특허받기 불과 8주 전에 행콕도 영국에서 황을 이용한 고무가공법 특허를 받게 됩니다. 1855년 동료 영국 고무 선구자 스티븐 몰튼과 세 번의 특허 분쟁 중에 마지막에 행콕의 특허는 행콕이 구디어를 베꼈다는 주장과 함께 이의 제기가 되었습니다. 구디어는 재판에 참석했지만 8년이나 걸린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행콕에게 패하면서 막대한 빚만 지게 되었고 사업 역시 별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되었죠. 3. 콘돔과 타이어의 아버지. 그는 기존에 고무가 지니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해내는데 성공했고 고무가 잘 늘어나면서도 찢어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1855년부터 콘돔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콘돔은 17세기 영국의 왕인 찰스 2세의 주치 콘돈 박사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맹장을 얇게 박피해서 만들었는데 일회용이 아니고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돈 박사의 이름을 따서 콘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비위생적이었던 콘돔이 구디어의 기술과 만나서 질기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으로 재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 콘돔을 19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구디어는 이것으로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1918년 영국에서 법적으로 콘돔의 합법화를 실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현재는 10조가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죠. 구디어라는 타이어 회사 역시 실질적으로는 찰스와는 별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가황법으로 인해서 질기고 탄력이 있는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찰스는 1860년에 사망을 했고요. 약 40년 뒤인 1898년 그의 이름을 프랭크 세이벌링이 가져다가 자신의 타이어 회사에 붙인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디어 타이어 앤 러버 컴퍼니였습니다. 즉 타이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찰스 구디어는 타이어 산업에 뛰어든 적이 없고요. 그가 죽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난 뒤에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빌려서 타이어 제조 회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천재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의 노력만큼이나 적당한 때와 주변의 도움 등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많은 빚만 남기고 떠난 찰스 구디어와는 달리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구디어 주니어는 1971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웰트를 활용해서 실로 꿰매는 방식의 구두 제작 방법, 구디어 웰트 제작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덕분에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죠.
아버지를 닮아서 비상한 재주를 지녔던 구디어 주니어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